제가 2005년도에 대구에 있는 대구백화점이 서울로 치면은 명동입니다. 명동. 동성로라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나라에서 추모를 안 하니까 서해 교전에 죽었는 6인의 태극전사 추모식을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소소하게. 그걸 하니까 단상 만들어 놓고 이제 뭐 국화꽃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 아주 부자같이 보이는 여성 한 분이 나왔어요. 약국 주인이라고, 약국 주인. 좌파들은 말이야 저렇게 행사를 크게 하는데 이 우리 우파들은 이렇게 행사가 초라가 되느냐고 막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전기가 없는데 앰프 연결하려고 하면 전기가 없는데 전기 좀 빌려주십시오. 전기 요금은 2시간 동안 제가 2만 원 드리겠습니다. 전기 못 빌려줘요. 그 약국 바로 옆에 지금은 없지만 그때 BBS 구두가 있었어요. BBS 구두. 그 젊은 애들이 딱 나오더니만 저보고 아저씨들 와 이런 거 해가지고 북한을 자극합니까? 이렇게. 들어가라. 너가 열심히 구두 닦아라. 우리는 노사모인데요. 이런 거 해가지고 북한 자극할 필요 없잖아요. 하기는. 됐다 가해 들어가라. 그 아저씨 보니까 뭐 전기가 없어가 딱한데 제가 전기 빌려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래 전기 가면 전기요금 내 5만 원 줄게. 5만 원. 2시간 쓰면 된다. 5만 원 줄게. 그러니까 이 BBS 구두 딱 하는 말이 에이 죽은 아들 다 내한테 동생뻘인데 내가 돈을 왜 받습니까? 진짜 자유민주주의자들 쪽팔리는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세무조사 안 받겠나? 또 뭐 하면 어떤 불이익 안 받겠나? 이거저거 따지면요 그냥 시원하게 적화되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정치 학습시켜야 됩니다. 정치적 주장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옳은데 자들이 틀린 말을 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방치하고 들어줘야 됩니까? 어디 술자리 가보십시오. 이렇게 김정은이를 이해하고 김정일이의 어떤 그 유은 정치를 갖다가 받드는 것을 갖다가 칭찬하는 사람 목소리 굉장히 큽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간첩 사건이 나면은 저희 집에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신발 벗지 않고 저희 방을 디비었어요. 그걸 보면서 또 제가 거기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그보다 더 무섭고 거짓스러운 공산주의자들 행동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원래 91인데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옛날 부천서의 권인숙 성고문 사건. 내가 당했는 거는 저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럽니다. 그 이동호라는 친구가 그럽니다. 야, 니 그렇게 살았는데 대한민국을 갖다가 갈아엎을 생각 안 하고 왜 그러냐. 제 가까운 뭐 친지들 중에 북한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평양에. 그 외국에서 평양에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 남노당 활동하는 사람들의 비석이라든가 우리에게 주는 지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비인간적입니다. 지금 뭐 6.25를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방어만 했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그 김재하 씨 같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 아버님도 공산주의자죠. 김재하 씨 보면 나의 아버지는 공산주의자였다. 그 김재하 씨가 만약에 계속 가식적인 행동을 했더라면 좌파의 맹주입니다. 그 양반. 좌파의 맹주입니다. 김재하 씨가 이제 그때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할 때 자기 엄마가 찾아옵니다. 자기 엄마가 면회로 옵니다. 면회를 와가지고 북에서 하와인강 외국에 있는 그 외삼촌들에게 많은 돈을 주기로 했다. 안에서 네가 단식으로 죽어라. 단식으로 죽으면 공화국에서 너를 영웅으로 만들어주기로 했다. 그 순간 김재하 씨에게 공산주의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분이 계모가 아니고 생모입니다. 도대체 그 공산주의 사상이 무엇이길래 안에서 단식으로 자살하라. 공화국에서 너를 영웅 만들어주기로 했다. 그 김재하 씨가 나와가지고 1994년도 3년도 같으면요 우리나라가 민주화 됐을 때입니다. 그때 애들이 세원이 세진이니 막 돌아가면서 분신 자살했잖아요. 그때 김재하 씨가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하는 글을 썼어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 살아 계시는데 지 몸에 신나 뿌려가지고 불태운다 하는 거 그거 걷어치워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얘들 하는 말 보면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워요. 보면 요즘도 조선일보 봅니까? 그리고 페이스북에 가가지고 실컷 이야기하다 끝에 가가지고 해시태그 운동하면서 근데 최순실은 야들 이 공작하고 세뇌하는 건 선수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이기만 뭐합니까? 우리 베트남에서 봤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파리 회담을 하고 키신저가 전투 비행기를 고스란히 다 남겨주고 갔습니다. 그 당시 베트남의 공군 전력은 뭐 세계 6인이 7인이 켰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대전 계룡대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주말에 골프를 치려고 그러면 최소한 그 계급이 대령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공치는 군인이 말끝마다 김정은 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내가 듣기 싫다 그만 캐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캐디가 탈북 여성이에요. 야, 근데 너 요즘 이렇게 이제 화해되고 하는데 이제 너 고향 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북한하고 말입니까? 북한의 비핵화 꿈도 꾸지 마시라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캐디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캐디 하는 말이 선생님 요즘 웃기지도 않습니다. 여기 군인들 오면요 김정은 위원장 그래요. 정보 보고 청와대 기어 들어가라고. 내가 만약에 대령인데 별 달고 싶다. 북한에서 말 한마디 주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별을 2개 달았다 3개 달았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미 인정받고 선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한 2명 정도는 문재인 정부 정신 차려라. 전쟁을 피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 다음에 전쟁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나라로 지금 굉장히 분류되고 있어요. 지금 전쟁 일어날 보통 나라들은 확률이 뭐 0.1%, 뭐 1%에 가는데 우리는 지금 거의 한 8%, 10%거든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 중국이 경제가 몰락하고 우리도 포함시키겠죠.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관세청장이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뭐 그 물건 북한에서 왔다. 그 대금 결제는 좀 알아보겠다. 이제는 숨기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러면서 종파주의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친일파 논의하지 마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난리 안 칩니다. 위안부 할머니 같은 경우도 1945년부터 1985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위안부를 다루는 문학이 하나도 없어요. 역사가 놓치는 걸 문학이 잡거든요. 1945년부터 85년 동안 한 번도 내 딸이 내 여동생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위안부에 대한 보상은 그때 김일성이도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보상받을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떠들 때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진위를 보고 이걸 했을 때 어떤 여파가 있을지 보고 해야 됩니다. 부끄럽고 참담한 역사일수록 분칠하지 말자.